다음에 지목 변경 넘어갑니다. 16번. 자, 틀린 걸 찾으라겠네요. 합병시 지번 부여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하고 본번호 된 지번 있을 때 본번 중 선순위, 이게 우선이다라겠죠. 그 다음에 2번 신규 등록 시 경계, 좌표, 면적 등은 새로이 측량을 실시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 증명 서면을 제출하면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직권을 등록한다. 신규 등록 시는 소관청에서 직접 조사 등록해준다. 그래서 다만 소유권 증명서를 내라 있고, 3번 소유자가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을 때, 자, 그날부터 60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나. 등록 전환도 의무가 있다겠죠. 60일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4번 질문처럼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으로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60일 내에 분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의무가 없다 했지. 분할은 아까 언제 의무가 있다 했죠?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때만 분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매매,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 이런 경우는 분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때 분할 신청할 수 있지만 60일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4번이 틀렸고, 5번 지역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이 변화도록 바다된 경우 원상에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이 토지될 가능성이 없을 때 소관청은 지역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라. 즉 등록 말소를 하면 먼저 사전에 지역소관청이 말소 통지부터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규정 하나 봤고요. 17번 문제 넘어가서 이제 지목 변경. 이 지목 변경 용도 바뀐 거기 때문에 60일 의무가 있지만, 자, 측량하지 않는다 했고,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토지 용도 변경이나 토지 형질 변경 공사를 준공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지목 변경 사유에 들어가지만 주의할 게 두 가지 주의하라 했지. 어떤 거? 사유 중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뭐다? 이것도 지목 변경 사유. 요거 들어간다는 거. 세 번째,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준공전에 뭐 했을 때? 합병 신청.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했을 때 이게 뭐라고? 이게 미리 지목 변경 신청, 지목 변경 사유가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이게 지목 변경 사유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건축물 용도 변경,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요거에 지목 변경 사유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 자, 지목 변경 관련해서 지목 변경을 거부했을 때 이것은 다툴 수 있느냐? 다툴 수가 있다 해서 없다 해서? 다툴 수가 있다 했지? 이것은 항고소송이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즉 처분성을 인정하면, 처분이 있으면 다툴 수가 있다. 즉 쟁송으로 다툴 수가 있다. 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다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 내용을 주의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 보세요. 이 지목 변경은 앞에서 지목과 관련돼서 같이 묶여서 나옵니다. 토지 표시사항 중 지목과 관련돼서. 자, 17번 1번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 전형적인 지목 변경 사유. 2번 도시개발 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서 사업 시행자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요거 주의하라고 했어요. 지목 변경 사유. 도시개발 사업 등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특히 주의해야 될 겁니다. 경우입니다. 요거 아니요. 경우.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 변경. 이것도 여기 주의할 것. 건축물 용도 변경하고 이 두 가지 특히 주의하라고 얘기해 줬죠. 그 다음에 일시적인 사용 목적 변경 등 토지 용도가 바뀌었다. 일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사유가 안 되죠. 지목 설정 원칙 중 영속성의 원칙 때문에 지목 변경 원칙, 영속성의 원칙. 이걸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 일시적인 용도 변경은 일시 변경 불변. 지목은 바꾸지 않는다.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표현한 걸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영속성. 지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18번 문제 보세요. 자, 다음 중 틀린 것.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에서 아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뒤에 무슨 말이 나온다 했지?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 이렇게 나오면 뒤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법원 확정 판결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등록해주고, 소유권 변동일자, 자, 바다를 막았을 땐 공유소년 매립 준공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이기 때문에. 3번 지목 변경 신청서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 증명서류 4번이나 토지 건축물 용도 변경 증명서류 이걸 다 첨부하면 됩니다. 지목 변경의 경우 전답 과선 상호간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여기서 지목 변경 관련해서 증명서를 내지 않는 경우가 뭐냐? 이 우리 조문 한번 보세요. 규칙 84조 조문 열건 것 중에서 여러분들 61페이지 두 번째 줄. 자, 이 증명서를 내야 되지만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 지목 변경이나 농지인 전답 과손 상호간의 지목 변경일 땐 증명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서류들이 소관청이 관리할 땐 소관청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한다. 이 얘기는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앞에서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4번 지문처럼 농지 상호간의 지목 변경의 경우는 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세요. 자, 지목이 전으로서 서로 연접 붙어있는 같은 소유자의 5필지의 밭 내부 현지 경계를 모두 없애고 건축 부지로 정지 작업한 다음에 그 위에 집을 한 채 지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소유자 같은 필지가 5필지가 있는데 여기 이거 뚝을 다 없애고 여기 없애고 평탄 작업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을 하나 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졌다. 그럼 뭐가 될까요? 5필지를 한 필지로 만들었어. 그렇죠? 자, 그러면 합병 사유가 생기지? 합병. 그리고 이게 밭이라고 생겨. 지목이 전이었었죠. 전에서 건물 부지로 바뀌었으면 뭐로 바꿔야 돼? 지목을 대로. 지목 변경해야 되지? 자, 그러면 5필지를 한 필지로 바꿔 합병해야 되는데 합병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의무? 아까 합병 언제 의무했다고 했지? 공동주택의 부지거나 지목 11가지 얘기했죠. 도제하고의 철수확장 공채. 이런 공공용 토지는 합병 의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합병 의무 없으니까 소유자 합병 신청하건 않고 이거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이요. 그러니까 합병은 소유자의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1번처럼 분할관 관련이 없고 등록전환도 관련이 없지. 이건 임야대장 등록지가 아니니까 토지 합병을 해야 한다. 합병을 할 의무는 없어. 합병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이니까. 합병을 신청할 의무 없죠.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거예요. 합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4번 지목 변경을 한 다음 반드시 합병 처리해야 된다. 역시 지목 변경 사유이지만 합병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5번 지목 변경을 요하지만 합병은 임의사항.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전을 대로 건축부지 바뀌었으면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되지만 합병 의무는 없다. 이런 경우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세요. 지목 변경 신청 중 틀린 걸 찾아라. 자,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관청에 지목 변경 신청해야 된다. 지목 변경 의무 60일 의무가 있죠. 다음 두 번째,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된 경우 이건 지목 변경 사유에 들어가죠.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 지목 변경 사유니까 신청할 수 있었고 농지 상호간은 서류 낼 필요 없다 있고 4번 지문처럼 지목 변경에 따른 첨부서를 해당 소관청이 가지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소관청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한다 했지? 시도의사 확인이 아니고 지적 소관청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한다 했어요. 4번이 틀린 것이었고 5번처럼 도시개발 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서 사업 시행자 공사준공전 합병 신청. 자, 도시개발 사업 공사준공전 합병 신청. 이게 뭐라고? 지목 변경 사유. 특히 주의하라고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20번은 지목 변경 관련돼서 4번이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록 말소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돼야 돼? 등록 말소는 어떻게 된다? 자,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됐을 때 말소한다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갔을 때. 바다. 하천 부지가 아니라 바다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일시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야 돼. 바다로 있을 때 등록 말소하고 하천 부지가 되면 하천으로 바뀌면 이건 지목 변경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목 변경. 그러면 등록 말소는 바다로 들어갔을 때인데 절차상 먼저 뭐 한다? 말소 통지. 지역 소관청에서 말소라고 통지부터 해야 돼. 따라서 통지하지 않고 직권 말소 안 됩니다. 통지하면 소유자는 며칠 내에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뭐 한다? 말소 신청할 의무가 있어. 말소 신청 의무가 있다. 의무.
며칠? 90일 이내. 근데 만약 신청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말소해버린다. 직권 말소해버려요. 신청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여기서 직권을 말소하는데 이때 일체의 비용을 낸다 해서 안 낸다 해서 안 낸다. 측량 비용이나 지역 공모 정리 수수료 일체 내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말소했을 때는 이 정리 결과를 누구한테 알려줘야 된다?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 즉 소공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반드시 통지를 해줘라.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우연히 다시 회복됐을 때는 회복 등록할 수는 있지만 90일 의무 자체가 없다 했지. 그래서 이렇게 절차는 등록 말소는 바다로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일부일 땐 지적 측량한다고 아까 얘기해줬고 일부일 때 여기 측량해야 된다 했고 먼저 통지를 하고 90일 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 직권호 조사 측량에서 말소하되 일체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 정리 결과를 소공 통지해줘라.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하라. 이렇게 했죠. 요 내용만 알면 됩니다. 자 21번 봅니다. 등록 말소 옳지 않은 거. 자, 임야대장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대 옮겨 등록했을 때 소관청은 당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 임야도를 등록을 말. 요거는 이제 원래 바다로 돼서 말소하는 건 아니고 등록 전환 시 임야대장 임야도는 이제 정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2번 일필지 중 일부가 바다로 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 실시한 다음 즉 바다로 들어간 부분이 어디까지냐 요거를 측량한 다음에 해면 바다로 된 부분을 말소하라는 얘기고 일필지 토지 전체가 바다로 된 경우는 측량할 필요는 없죠. 한 필 전체가 다 바다로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가 90일 내에 말소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소관청이 직권 말소해야 된다 있고 그 다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 즉 바다가 돼서 그 현상을 원상을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이 토지될 가능성이 없을 때 소유자에게 말소 통지하지 않고 직권으로 토지에 대한 등록상을 말소할 수 있다. 여기서 직권으로 말소하려면 절차 뭐라고 먼저 통지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한다 했지. 통지 절차 없이 직권 말소가 안 됩니다. 통지하고 나서 신청하지 아니할 때 말소한다 이런 얘기. 5번이 틀린 거고. 그다음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토지 이동 신청에 관련된 건데 이건 전체적인 문제가 다 섞여 나왔죠. 1번 지문처럼 자 공유수면 준기 매립 준공 바다를 막았다는 거죠.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소유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청할 의무가 있고 2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 아까 세 가지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 나오면 뒤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말을 찾으라겠죠.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자 공동주택이 부지거나 공공용 토지로서 11가지 지목 얘기했죠. 이건 합병 의무가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다음 4번 토지나 건축물 용도 변경 이건 지목 변경할 사유입니다. 그래서 60일 내 지목 변경 신청하면 되고 5번 지문처럼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돼서 말소인 토지가 지형이 변하고 다시 토지가 돼버렸다면 소유자는 사유 발생한 날부터 90일 내에 회복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없지. 이것은 회복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만 있지 90일 의무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했죠. 넘어가서 23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등록 말소 문제인데 이땐 좀 길게 나왔지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첫째 1번 자 일시적인 지형 변화로 바다로 되면 이건 말소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해일이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바닷물에 잠겼다. 그렇다고 말소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 3번 소관청은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자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라 했지? 90일 내 60일이 아니라 90일 내. 그 다음 3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 경우에 시도자 승인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이 등록 말소는 승인사항이 아니라 소관청 직권하는 겁니다. 그 다음 소유자 의견 청취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냥 직권 말소합니다. 4번 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이 변화하도록 다시 토지가 됐을 때 지적 측량 성과나 등록 말소 당시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요건 맞는 거예요. 회복 등록할 수 있다. 그 다음 소관청이 지적 공부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했을 때는 어떡하나? 그 정리 결과를 소공 통지 누구?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해라. 소공 통지. 그래서 4번만 옳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 이동 사유라는 요 6가지 요걸 본 거예요. 일반적 이동 사유. 전체적으로 뭐라? 신청 의무와 관련있다. 의무.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특수한 이동 사유에서 3가지를 봐야 돼. 축척 변경,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특례 문제 및 등록상 정정. 요 3가지를 봅니다. 아시겠죠?
일반적 이동 사유는 자 신규 등록 뭘 조심하라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되지만 등기상 증명서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 정한 시 뭘 조심하라 했지 아까?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게 원칙이지만 수반되지 않는 거 세 가지.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 나오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면적 오차가 생겼을 때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초과할 때는 직권 정정. 이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 수반되건 안 되건 반드시 무엇을 한다? 등록 전환 측량을 한다. 알았어요? 이걸 기억하라 했어요. 분할의 경우 뭘 기억하라 했지? 의무. 언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분할할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 60일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 함께 내라 있고 분할의 경우 면적 측정 결과 오차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안 분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분할의 경우 지상경계는 건물 걸리게 하면 안 되지만 예외 네 가지 기억하라 했지? 판공사도, 판결, 공공용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 분할할 때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할 때 이 네 가지는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합병의 경우는 합병 의무는 언제 있다 했지? 공동주택의 부지거나 공공용 토지소 지목 몇 가지? 11가지. 그게 뭐야? 도제하고요, 절수확장 공채. 60일 내 합병 의무가 있어요. 여기. 그 다음 합병의 제한 사유. 일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임차항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지목 변경 두 가지 대상. 주의할 게 뭐라고? 건축물 용도 변경,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료 합병 신청. 여기서 60일에 신청해야 되는데 청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지목 변경 신청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이 대상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다툴 수 있다.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반드시 어떻게? 바다로 들어갔을 때. 말소 통지하고 90일 내 요것만 90일 60일이 아니라 90일 내에 언제부터? 통지 받은 날부터. 사유 발생일이 아니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그리고 신청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청에 통지해주고 우연히 다시 토수가 올라왔다면 그 말소 당시 자료에 따라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의무는 없다 했어. 요 정도 내용만 알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 이동사. 아시겠죠? 자, 특수한 이동사에서 이제 축척 변경 이 절차 좀 복잡하다 했죠.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은 여러분 강의노선 44페이지 그 절차 나온 걸 다시 정리해 주면 됩니다. 축척 변경할 때 전체적으로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서만 문제된다.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렇게 바꾸는 것만 축척 변경이 된다. 작은 축척을 큰 축척을 바꾸는 거. 일정 지역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정밀도를 높이거나 통일성을 확보할 차원으로 한다 했고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더라도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직권하다가 이게 더 추가된 것 뿐인데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나서서 3분의 2 이상 동의서 받아오겠어요. 자, 그래서 이 축척 변경할 때는 절제 사전 절차로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 절차도 있어야 돼요. 이게 사전 절차.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 위원회 의결,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 시도지사 등의 승인 절차가 선행돼야 돼. 자, 승인이 떨어지면 첫째, 이런 승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승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시행공고. 이 시행공고는 며칠 한다고 했죠? 네? 20일 이상. 20일 이상. 그리고 공고한 날로 며칠? 공고한 날로 며칠?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가 있다고 했지? 각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어.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 그리고 설치한 경계점 표지에 따라 뭐 한다고?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해. 그래서 이때 새로 결정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고 했지? 측량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토지 표시 중 면적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각 필지 지번별, 요 지번별 조서, 면적 증감 조서입니다. 요 조서를 만들어라. 즉 증감분이란 건 뭐냐? 시행공고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 차이, 이걸 전부 다 지번별로 다 정리해 놓으면 이 증감 면적을 어떻게 한다? 청산, 돈으로 해줘준다. 청산 절차. 이 청산 절차를 거쳐라. 이 청산한다는 것은
증감 면적, 토지가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땅을 산 거니까 돈을 내야 되고 줄어든 사람은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야. 이걸 청산 절차라고 했어요. 청산하는 과정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청산금을 계산해 놔요. 청산금. 자, 정밀 측량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는 정밀 측량 해보니까 축척 변경 전에 500제곱미터에 불과했던 건 이거 축척 변경 측량 해보니까 503제곱미터가 나왔어. 그럼 얼마? 늘어났지? 그럼 요만큼 돈을 내야 돼. B라는 사람은 자기 토지 축척 변경 측량 전에 보니까 얘 토지는 예를 들어 300제곱미터였었는데 측량해 보니까 이것은 297.5가 나왔어. 그럼 얘는 면적이 줄어들었네. 면적이 줄어들었지. 2.5제곱미터 공이 줄어들었어. 이건 줄어들. 여기 늘어났고 여기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아가야 돼. 이게 뭔다? 청산 절차. 청산. 그럼 청산하려면 청산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청산금은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청산금을 산출했는데 청산금은 여기 증감 면적, 이것은 증감 면적, 측량결과 다 나와. 증감 면적 뭘 곱해준다? 토지 가격을 곱해주면 돼. 토지 단가. 여기 토지 가격은 어떻게 결정한다고 했어요? 토지 가격은 누가 조사한다고 했어요? 토지 가격은 조사 누가? 조사는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조사해라. 기준일 언제 있어? 기준일. 이 기준일은 언제 기준? 시행공고일. 시행공고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면 결정은 누가 한다고 했어? 결정. 이 증감 면적 여기 청산금 결정은 누가 한다? 결정 누가 한다고 했어 이거? 에?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여기서 의결. 그래서 자 청산금을 산정하려면 증감 면적에다가 토지 가격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 면적은 측량 결과 다 지번별 조서로 여기 나와 있고 즉 시행공고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 차이를 증감분이야. 증감 면적 증감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 이 증감 면적을 돈으로 해결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청산해. 그래서 청산을 하면 청산금을 산정해야 되는데 청산금 산정은 증감 면적에다 뭘 곱한다? 토지 가격을 곱해주면 나온다. 가격은 수시로 바뀌니까 주체와 기준이 언제냐? 누가 조사한다? 소관청이. 기준은 시행공고. 누가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자 그러면 청산금이 나왔어. 이렇게 청산금이 나왔으면 청산금도 다시 알려줍니다. 청산금 공고는 며칠? 15일 이상 공고. 시행공고와 다르지? 여기서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공고, 청산금 공고는 며칠? 15일 이상.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산금 납부고지나 수령통지. 납부고지는 누구야? 이렇게 늘어난 사람. 수령통지 누구야? 줄어든 사람. 납부고지 수령통지하고 이때 여기 고지서 받아보니까 불만이 있다. 그럼 뭐 한다? 여기서 이의신청. 이의신청 어떻게 한다 했지? 이의신청 1개월 이내 어디에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지적 소관청이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 회부에서 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자, 이의신청은 소관청이 하는 거지 축척변경위원회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 이제 뭐 한다? 이제 청산금 납부하고 지급하면 돼. 납부는 이게 다 통일됐다 했지? 고지 받은 날도 6개월 이내. 여기 지급도 몇 개월? 6개월 이내. 자, 여기서 납부와 지급이 다 6개월로 통일됐다는 거야. 작년부터. 전에는 납부는 3개월, 지금 6개월이었어요. 지금 다 통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 수령하지 않으면 즉 이것은 어떻게 한다? 공탁 처리하면 된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납부나 지급이 다 끝났다. 그럼 뭐 하면 된다겠어요? 다 끝났으면 이제 과부족분이 나올 수 있어요. 남는 거. 즉 남거나 부족할 수 있다. 과부족분은 이거 시행한 당의 지방자치단체 요 지자체의 수입이 되고 남은 수입이고 부족하면 채워넣어야 돼. 수입 또는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요 차액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 납부나 남았다가 돌려주지 않고 요 지방자치단체 수입 또는 부담을 처리하는 거. 이게 뭐다? 청산 절차. 청산 절차가 다 끝나면 지체 없이 뭔다? 지체 없이 확정공고. 확정공고하고 이 확정공고한 날, 요 날에 확정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본다겠지. 있는 거 본다. 그래서 공고했으면 바로 확정공고했으면 토지 이동이 있으니까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 지적 정리하고 이에 따라 등기부 정리한 등기 촉탁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 토지 이동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된다. 위원회 의결 거쳐라. 시도지사 등이 승인 절차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승인이 떨어지면
20일 이상 시행 공고해야 되고, 자 여기서 주의할 건 승인은 누가 하느냐? 이건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 변경 관련된 대부분 사항은 위원회 의결 다 거쳐 하지만 승인을 축척 변경하는 건 아니야. 승인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관청 위에는 지역 소관청 위에는 여기 시도지사 그 위에 누가 있어? 에? 국토교통부 장관 있잖아. 이거 축척 변경 요 시도지사 승인 받아서 소관청이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지 축척 변경 위원회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주의해야 되고 이것도 최근에 한번 나온 거예요. 시행공고 20일 이상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내 경계점 표지 설치해주고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밀한 측량인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합니다. 이때 토지 면적 차이가 있으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라. 증감 면적 그리고 증감 면적을 돈을 해결하자. 이걸 뭐라고? 청산 절차. 청산을 하면 청산금을 산출해야 돼. 청산금은 증감 면적에서 곱하기 토지 가격을 곱해준다. 이때 토지 가격은 소관청이 미리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일 시행 공고일이고 결정은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의결하더라. 자, 그리고 곱하니까 청산금이 나왔죠. 증감 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은 청산금. 청산금이 나오면 청산금도 공고해야 돼. 주민들 알려줘야겠지. 이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산금 납부고 수령 통지해야 돼. 여기 불만인 사람 이의 신청합니다. 1개월 이내 지역 소관청에 이의 신청 문제 해결하고 나면 낼 사람은 내고 받아갈 사람은 받아가는데 전부 다 6개월로 통일됐다는 사실. 작년부터. 그리고 과부족분이 차액이 있으면 이거 당해 지자체 수입돈 부담을 처리해 주더라.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면 지체 없이 본다. 확정 공고. 이때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인으로 본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적 공부 정리하고 그다음에 등기부 정리한 절차로 진행되는 게 뭐다? 축척 변경 절차. 축척 변경 절차. 이 중에서 예외가 3번 나오지만 그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2번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여기 청산하지 않는 예외.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청산하지 않는 예외. 첫째, 이게 언제 청산하지 않는다 했지? 허전할 때. 이게 뭐야? 토지, 자, 오차가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서면을 제출했을 때 2가지.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거나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는 청산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 첫 번째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때는 여기 다시 뭐가 있다? 예외의 예외.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지만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청산하기로 의결하면 다시 청산해야 되는 예외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다음 여기서 2번째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예외가 뭐냐? 요거. 자, 시도자 승인을 받아야지만 승인받지 않는 예외. 즉 승인받지 않은 예외 언제다? 도합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여기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척을 바꾸자 할 때 합병이 전제로 축척을 축척이 다르면 합병 못 하죠. 그러니까 이건 특정 한 필지 합병으로 해서 축척을 바꾸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승인 절차, 이런 일정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축척 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승인이 필요 없고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에서 여기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서 여기 여기서 제외된 토지 축척 변경, 제외된 토지 축척을 바꾸자 할 때는 이때는 시도지사 등이 승인이 필요 없고 요 2가지 예외의 경우는 토지 면적만 새로 결정할 뿐, 요 면적만 새로 결정할 뿐 나머지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 중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자, 청산하지 않는 예외 허전 2가지.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거나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 첫째 된 예외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지라도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청산하기로 의결하면 다시 청산하더라. 그 다음 승인받지 않은 예외 도합 2가지가 있다. 도시개발 사업 제외된 토지 축척 변경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척을 바꾸자 할 때는 승인이 필요 없고 요때는 토지 면적만 새로 결정할 뿐이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너무나 새로운 얘기입니까? 생소하지요? 생소한 표정들이 다 생소합니다. 더위에 지쳤나요? 더위에 지쳤습니까? 저 여름을 잘 보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더울 때는 문제 약 풀다 보면 거기에 집중해서 더위가 더운지도 몰라요. 물론 지나치게 더우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강의실처럼 요 정도라면 뭐 더위 못 느끼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요 7월, 8월 때는 열심히 문제 푸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64페이지에 24번 보세요. 24번 문제. 자, 축적 변경과 설명 틀린 것을 찾아라. 의원의 의견이나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은 받은 경우. 요건 거쳤다. 요건 다 거친 거로 요건 전제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지역 소관청 하나의 지번부에게 서로 다른 축처의 지역도가 있는 경우 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 여기서 신청 또는 직권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과거엔 직권으로만 하다가 지금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축적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요게 이제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 알아두시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축적 변경을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축적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첨부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축적 변경 시행지역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여기질 얘기죠. 시행 공고를 20일 하고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기 점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를 줬어요. 그래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라. 그 다음 4번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이 납부고지 받은 자는 그 고지 받은 날로부터 어떻게 여기 다 몇 개월? 6개월. 이게 6개월 다 바뀐 거예요. 지금은 6개월로 6개월에 과거엔 3개월 지금 다 바뀌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6개월 이내 소관청에 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 그 다음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이 납부나 지급이 완료됐을 때 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역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넘어가서 25번 문제 보세요. 이것도 다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보세요. 축적 변경한 설명 틀린 거 가로 안에 들어갈 사항. 자, 옳은 걸 찾아야겠네. 자, 먼저 박스 안에 있는 지문을 보세요. 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 시행지역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 돈을 거쳐야 된다 그랬죠? 여기 3분의 2 요거 괄호 하나. 여기다 괄호 요걸 넣어라. 3분의 2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우연히 거친 다음 누구 승인을 받으라 했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 그 다음 축적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며칠? 20일 이상. 그리고 공고한 날 며칠? 30일 이내. 요걸 물어봤다.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공고를 현재 점유하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 30일 이내. 그래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 절차. 그 다음 경계점 표시 설치는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여기에 더 맞는 것은 4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그 다음 26번도 보세요. 자, 축적 변경 틀린 걸 찾아가서 1번 축적 변경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서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소관청이 직권을 시행한다. 두 가지 절차 다 됩니다.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청산금 며칠 공고라고 했지? 청산금 공고 아까 15일 이상 공고한 날 며칠 이내? 20일 이내.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청산 납부 수용 통지하라 해서 2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납부고지 수용 통지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용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했고 이의가 있을 때 1개월 내에 소관청 이의신청. 그 다음에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내야 된다 했죠. 6개월에 내라. 그 다음에 청산금 납부 지급이 완료됐을 때 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을 해야 되고 공고일에 토지 등록을 본다. 그래서 2번 여기 요 내용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고가 15일 이상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용 통지.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용 통지. 그래서 15일 이내가 아니고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용 통지. 넘어가서 27번부터 보세요. 27번. 자, 청산금에 관한 내용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사람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을 때 납부고지 수령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이의신청 1개월.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소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물어봤을 때는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소관청에. 1개월 이내 소관청에. 그 다음 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 납부 고지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내는 거 몇 개월? 통일됐다 했지? 6개월 거. 납부도 6개월이요. 지급도 6개월. 6개월. 그래서 요 두 가지 작년에 바뀌면서 요게 또 나온 거예요. 6개월.
그래서 이의신청은 1개월, 그 다음에 납부나 지급은 다 6개월로 통일됐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 28번 문제도 보세요. 축척 변경 설명 옳은 거.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제가 답이 뭐 체크 잘못된 거 이걸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축척 변경 시행지에서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각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을 정하는데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언제야? 기준일은 여기 기준일은 언제라고 했어요? 기준일은 시행공고일 현재라고 했지? 확정공고일이 아니고 언제라고? 시행공고일 현재. 시행공고일. 그 다음 2번 축척 변경에 대한 시도지사 등이 승인 후 20일 이내 시행공고한다. 승인 후 20일 이내가 아니고 승인을 받으면 20일 이상 시행공고야. 승인을 받으면 20일 이상 시행공고. 그 다음 3번 지역소관청 청산금이 청산물 결정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고지 및 수령통. 이건 맞죠? 여기서 청산금이 산정됐다. 그러면 청산금 공고가 며칠?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통지.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통지.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자 소유자 전원이 청산 않기로 합의한 경우 필지별 증감 면적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 이내인 경우에도 소관청은 청산하여야 한다. 이건 보세요. 여기 청산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고. 예외 2가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허용 오차범위 이내일 때하고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 허전 요때는 청산하지 않는다 했지? 그런데 여기 허용 오차범위 이내일 때는 다시 예외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청산하기로 의결하면 다시 청산한다. 허용오차범위 이내일 때만 요 위원회 의결할 때 예외가 있지.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가 다시 없지. 요거는 청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예외를 잘 보세요. 그래서 4번 지문은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가 없어. 그냥 이거로 청산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증감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 오차 범위 여기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에도 지역소관청 청산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요 2가지 경우는 청산하지 않는데 요 첫 번째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청산하지 않지만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청산하기로 의결하면 다시 청산을 한다 이 얘기예요. 요 앉는 2가지를 잘 해야지. 저 섞어 놓아서 이렇게 하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 잘못된 거고 4번 지문도. 그다음 5번 청산금이 납부나 지급이 완료된 때 소관청이 10일 내 확정 공고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여기 지체 없이. 나머지 확정 공고는 여기 다 지체 없이. 그래서 옳은 것은 3번만 옳은 거였어요. 그 답을 고치라고 했을 겁니다. 3번만 옳은 거. 그다음 27번 보세요. 29번 문제. 자, 축척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틀린 걸 찾으라. 축척 변경 위원회는 요 축척 변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결하지만 요 승인은 누가 한다 해서 요 시도지사가 해주는 거지 이거를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청산금 결정이나 제곱미터 금액 결정이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뭐 여기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지라도 청산했다고 의결하거나 이런 건 다 축척 변경 의결해줘요. 그래서 축척 변경 관련된 재반 사항을 다 의결을 통해서 해결하지만 승인은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의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9번에 보면 축척 변경 시행 계획, 제곱미터 금액 결정, 승인 문제는 누가 한다? 승인 문제는 시도지사 등이 해줘야 되지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청산금 산정이나 이의신청 문제.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 30번 하나 더 보고 조금 쉬겠습니다. 30번 축척 변경 위원회 관한 설명 틀린 거. 위원은 해당의 시행 지역 내 토지 소유자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하고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소관청이.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축척 변경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 과반 출석 개의 과반 찬성 의결. 이건 나중에 지적 위원회와 비교하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3번 질문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청산금 산정, 이의신청이나 제곱미터 금액 결정 이런 것들은 다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줘야 돼요.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해 줘라. 그다음에 위원은
소관청이 위촉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우연을 구성하되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축척 변경 우연의 구성 문제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우연의 구성과 의결사항을 같이 하나씩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요 정도면 축척 변경 문제 다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조금 쉽니다. 자, 시행하려면 사전에 어떻게 한다고? 소유자 3분의 동의, 우연의 의결, 시, 도의사 등의 승인 절차가 선행돼야 된다.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자, 승인을 해주는 건 시, 도의사가 재량으로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이건 공고일 며칠,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상,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시 설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중심으로 자기 땅의 경계를 표시해 놓으면 새로운 정밀한 측량인 축척 변경 측량을 통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하는데, 이때 정밀 측량하다 보니까, 즉 큰 축척, 이게 500분의 1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 1200분의 1을 500분을 만들면 정밀 측량하다 보니까 면적 오차 생길 수 있다. 그때 면적 증감이 생기면 각 지번별로 면적 증감분을 다 조서로 만들어 놔라. 그래서 증감 면적을 돈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게 뭐야? 청산 절차. 토지가 늘어났으면 돈을 내야 되고 줄어들었으면 돈을 받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때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면적에다 곱하기 토지 가격을 해야 되는데, 토지 가격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죠. 조사 주체는 지역 소관청이 조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연에 제출해 줍니다. 기준은 시행 공고입니다. 결정은 축척 변경 우연에서 의결하더라. 그러면 여기다 가격이 결정되면 이거 곱하니까 뭐가 나와? 청산금이 나오는 거예요. 청산금이 나오면 청산금 다시 공고 며칠? 15일 이상. 공고한 날로 또 20일 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 불만 있는 자 이신청 1개월 내 소관청. 자,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납부도 6개월이고 지급도 6개월 다 통일됐다 했고, 과부족이 생겼을 때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은 지방자치단체 수입돈 부담으로 처리해주면 끝난다. 이게 청산 절차. 청산 절차 다 마무리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을 보고 또 지체 없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절차로 진행되더라. 이게 바로 뭐라고? 축척 변경 절차. 알았어요? 축척 변경 절차. 숫자들이 몇 개 조금 복잡한 게 있는데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축척 변경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봤고요. 자, 좀 쉬었다가 도시개발 사업 문제하고 등록상 정정 문제, 요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네.